한 소녀가 있습니다. 어딘가 쓸쓸한 표정, 공허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소녀이죠. 이상하게도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닿지 않는 전화로 노보루라는 사람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私寂しいんだよ。 물론 닿지 않는 휴대전화이니 그건 그저 소녀의 혼잣말일 뿐이죠. 그렇게 외롭고 집에는 갈 수 없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상황에 놓인 소녀. ねえ、私はどこにいるの？あ、そっか。 사실 매우 당연합니다. 소녀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고 있거든요. 2046년 여름 7월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교정. 소녀 나가미네는 소년 노보루를 만나 평범하게 기말시험 결과를 이야기하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2046년답게 평범하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요. 하늘 저 너머에는 유엔군이 만든 리시테아호가 우주를 향해 준비하고 있고, 화성에서 발견된 외계인 타르시스인을 반격하기 위해서 태양계 외곽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나가미네는 그런 외계인이라든지 우주라든지 그런 이야기에는 영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소녀는 그런 자신을 신경 써주는 노보루와 편의점에 함께 가거나 비오면 정류장에 몸을 피하며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고, 비온 뒤 갠 하늘의 멋진 풍광을 함께 바라보내는 일상적인 시간에 더 많은 흥미가 있죠. トレーサーだ。のぼるくん、私ね、あれに乗るんだ。 사실 소녀는 그럴 만도 합니다. 그 우주로 나가는 우주선과 함께 트레이서의 조종사가 돼 떠날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가미네는 2046년 겨울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2047년 봄, 나가미네가 떠난 지구는 이제 노보루만 남겨졌습니다. 노보루에게는 이따금 우주로 떠난 나가미네의 메일이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고, 노보루는 지금은 만날 수 없는 나가미네의 메일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받아볼 뿐이었죠. 그렇게 2047년 1학기, 노보루는 나가미네의 메일만 받으면서 1학기를 보내게 됩니다. ただいまメールはお預かりしていません。メールのやり取りにかかる時間は開いていく。ただいまメールはお預かりして 그리고 2학기가 됐을 즈음 반년 만에 명왕성 근처에 도착한 나가미네는何？ Targets confirmed at 12 o'clock. Distance 20,000. 타르시스인의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나가미네와 함대는 그 습격에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이윽고 다시 찾아오는 거대한 적군의 무리를 깨닫고 긴급하게 1광년 떨어진 위치로 회피를 하게 되죠. 실제로 메일을 보내도 1년 뒤에야 도착하는 그런 아득한 먼 거리를 떨어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하염없이 기다리다 지친 노보루는 2047년 겨울쯤부터 더 이상 오지 않는 메일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いかこからだ。1年ぶりのメールだ。 2048년 여름, 1년 동안 오지 않았던 메일이 갑작스럽게 노보루의 핸드폰에 울리게 됩니다. 그것도 나가미네와 함께 비를 피하던 추억이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있을 때 말이죠. 이 메일을 통해서 노보루는 1년 전 나가미네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게 되고, 곧바로 8.6광년 떨어진 시리우스 성계로 나가미네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즉, 노보루와 나가미네는 1년 전 메일을 주고받고 난 뒤 바로 8.6년간의 시공간이 멀어지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아득하고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1년간 메일이 오지 않아 포기했던 그 순간에 1년 만에 메일이 도착했듯이, 비록 먼 시공간의 거리가 멀어졌을지라도 노보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소녀는 성인이 되어갑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 2002년작 별의 목소리는 이전에 영상에서 말했던 대로 게임 회사에서 나와 애니 감독이 돼서 코믹스 웨이브라는 회사에서 만든 첫 번째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코믹스 웨이브라는 회사에 소속되긴 했지만 2년 동안 감독, 각본, 연출, 작화, 미술, 편집 등 애니메이션의 핵심적인 요소를 사실상 혼자 만들다시피 한 자주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잘 알려져 있죠. 개인적으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 중에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SF 장르이기도 하고, 수광년 떨어진 우주 공간을 인터넷 메일이라는
다양한 소재를 잘 활용해서 두 남녀의 시공간적 단절과 거리감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약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만든 다른 작품들을 재밌게 보셨다면 이 작품도 한번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현재 신카이 마코토라는 천재 감독이 있게 해준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혼자서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고 하겠습니까?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마침 있네요. 혼자서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었었던 감독이 말이죠. 그러면 이어서 다음 영상은 요시우라 야스히로의 첫 번째 작품 펠코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6광년의 시공간의 단절로 멀어진 두 남녀, 외계인의 공격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나가미네와 절망적인 사실 앞에 놓인 노보루, 이렇게 두 소년 소녀가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뒤 이야기는 본편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다큐멘터리 융싱이었고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별의 목소리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ねえ、のぼるくん。私はここにいるよ。